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과분한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흙수저 라는 것 때문에 더 봉사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그런 데 대한 필요성도 더 많이 느끼고요. 사회의 마음에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나눔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가난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는데 그럼 공부로 성공하는 길은 뭘까에 대한 것도 있었고, 야 그러면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밥벌이도 해결하고, 야 이러면 되겠다. 사법고시 합격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되게 유치찬란하게 뭣도 모르고 고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능력이 대단하고 돈이 대단히 많고 그런 거 그래서 봉사활동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했다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많이 받았고 제가 많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제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살았지만 어머니께서 정말 분식집 하시고 어렵게 가게를 꾸리시면서도 뭐 정박아들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 노숙자들 이제 뭐 밥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보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뭐 돈이 많다, 뭐 없다 이 개념을 떠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봉사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배 법조인께서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까 너 공부에 전념을 해라 라는 정말 감사한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 덕에 제가 1, 2, 3차를 한 해에 다 합격해버리는 그런 정말 행운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사실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 공부라는 게 돈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아르바이트를 막 다녔어요. 부동산 컨설팅 아르바이트부터 막 해서 어쨌든 돈을 모아다가 그 돈 갖고 또 고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학점 이수를 해야 이제 대학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석사를 가야 군대가 연장이 되니까. 그래야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했죠. 제가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 출석은 잘 못하겠으나 레포트를 내고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레포트 열심히 쓰고 했는데 학점을 낮게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왜 그렇게 돈 벌고 고시 공부해가지고 공부가 돼?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기회를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너 계좌번호 하나 적어놓고 가라. 그때부터 돈을 대주셔가지고 대신 조건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공부만 하는 걸로. 근데 딱 그 돈 받고 1년 만에 1, 2, 3차를 다 합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 받으면 미안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제가 합격한 날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막 주변에 이제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막 끌어안고 울고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머니 집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러니까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이야기해라. 어머니께서 외할머니하고 두 분이서 부산의 온천장이라는 곳에서 목욕하시려고 반 나신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어머니께 어머니 합격했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냥 목욕탕에서 뒹구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욕탕에 아주 유명 인사가 되셨죠. 참 그렇게 뭐랄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런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저한테 참 좋은 계기들이 많았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제가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했다? 그것도 좀 부정하기는 싫거든요. 그거 당연히 그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법무관으로 와서 그 3년 동안을 남들은 다른 데를 지원했는데 저는 그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지원해가지고 국선 변호 업무, 사회 취약계층 뭐 이런 분들의 소송을 무료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송 구조 업무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걸로 저의 3년 군 생활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딱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서대문에 직장이 있었는데, 서대문 이렇게 보니까 뭐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이화 여자 뭐 이런 고등학교인데 뭐 예원 뭐 이런 길을 걷다 어느 순간 그 옆에 농학교 맹학교도 있는데 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화자들 맹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제 생각이 돌변해가지고 거기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저 고문 변호사 할 건데 괜찮으시겠냐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맹학교가 법률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많았어요. 안마사들을 배출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성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폭력 이슈, 학교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명함 주고받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오라고. 특수교회에서도 와라,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와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도 와라.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저를 불러주시는 데를 다 마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의 활동이 시작됐던 거죠.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시 공부하는데 돈도 지원받고 하면서 제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좋은 장학제도 아니면 좋은 서포트를 받아서 그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기준으로 잘 됐다 그런 것보다도 이들이 학교를 잘 가고 그리고 취업을 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랬을 때, 야, 참 다행이다. 저들이 그래도 사회에 잘 안착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겠지. 그런 게 참 좋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성공이 아닌가. 그 아이들이 성공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그 상록원이라고 제가 봉사를 갔었어요. 그 사당에 있는 고아원이에요. 거기는 이제 부모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는데, 그 친구들 한 4-5명을 제가 멘토링을 단연간 해서 때만 되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분반기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점 가서 책도 제가 사주고 만나가지고 요즘 이제 걔네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다음에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좋은 삼촌 하나, 좋은 형 하나 있는 거, 그런 사람으로 제가 그들에게 각인됐던 기억. 그리고 맹학교에 가서 그 친구들에게 특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일 교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사법고시 도전하라.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 맹인이로 판사가 존재하고 맹인들도 법조인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사회는 도와준다. 그래서 그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그걸 설명했던 그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까지 했던 건 자원봉사협의회하고 그쪽 서울역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퍼봉사 플러스 법률 상담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법률 상담 해주고 하면 이제 노숙자분들의 어떤 법률 이슈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참여하게 됐었죠. 주로 이슈가 이제 보이스피싱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통장 같은 게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오라 그러고 봤더니 주민등록증 주면은 돈 10만 원 준다 해서 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정말 진짜 신분증 절대 주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술 줄이셔야 된다. 그 다음에 통장 주시면 큰일 난다. 이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 작업, 그리고 술을 줄이는 데 대한 이제 그런 컨설팅이죠. 그걸 뭐랄까요, 이제 치료 프로그램 이런 데 대한 어떤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전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코로나나 감기가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런 봉사의 마음이 전염됐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 혜택들에 대한 보답으로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아까 그 고시 공부할 때 도움 주셨던 분 있잖아요. 저 돈 한 푼도 안 갚았어요, 코로나 때.
오히려 딴 데다가 제가 돈을 쓰면서 그분 이름으로 막 기증하고 그렇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맹학교에 정말 그 수의실에 에어컨도 하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에어컨 설치해드리는 거를 그 변호사님 이름으로 기부를 했고요. 내가 이렇게 마중물을 내리셨으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저도 제가 받은 거에 2배, 3배를 퍼뜨리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 잘 되라고 봉사활동 하셨지만 그 덕분에 제가 잘 됐으니까 저도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저 때문에 이제 봉사 가자. 나 한번 데려가라. 라는 사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법연수원의 교수님께서 도배장판 할 때 본인 데려가라고 하셔가지고, 전파성이 아주 강했다. 제가 또 활동성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아들들 둘이가 조금은 어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2살이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 친구들이 커서 중고등학생이 돼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당장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단체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고 그게 심지어 그 청년들에게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청년 봉사단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진짜 사업하는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여기에서 또 요즘은 뭐 러닝 크루들 뭐 모임도 있듯이 봉사단체가 러닝도 같이 하고 해요. 그러다 보면 여자친구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7커플을 제가 매칭해서 제가 커플 매니저, 사설 커플 매니저도 하면서 7커플을 탄생시켰는데 이제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봉사하러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면 당장 참여해라. 예. 행사는 많다. 당장 서울여행 가면 따스한 체험터 해서 밥퍼를 하실 수 있다. 이제.